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물건의 위치는 인근의 대규모 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물건으로 임차 수요는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은 감정 가격에서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반 가격 정도 유찰이 되었는데요. 매각 조건에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현장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요. 시세 파악과 수익률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조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인근에는 이렇게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고요. 이쪽으로는 전부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단지가 전부 다 다가구 주택인데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의 주택이 보입니다. 지금 건물들이 거의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 건물도 빨간색 벽돌 건물, 저 건물도 빨간색 벽돌 건물. 전부 다 건물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좀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빨간색 벽돌로 된 건물이고요. 외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경매 정보지랑 외관상은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건물 외관을 먼저 둘러보면요.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고요. 1층부터 3층까지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 도시가스도 이렇게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부 다 열려 있긴 한데 네, 여기 1층은 잠겨 있네요. 건물의 뒤편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요. 도시가스 계량함이 건물 뒤쪽에도 있습니다. 네,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건물 뒤편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건물하고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기는 하네요. 건물의 전면 모습 이렇고요. 경매 정보지와는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호시별로 다 에어컨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은 우리 건물의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1층이고요. 2층, 3층입니다. 이쪽엔 뭐죠? 뭔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 같은데. 건물 뒤편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도시가스 계량기가 호실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건물 측면과 뒷면에 설치가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구 수는 15가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건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쓰레기가 좀 많이 버려져 있네요. 건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편물들은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진 않고요. 그리고 전기 계량기입니다. 전기 계량기는 몇 개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거의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01호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하게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층의 모습이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바로 105호가 있고요. 그 옆에는 104호. 그리고 여기서부터 101호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네, 여기가 지금 1층의 모습이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실에 누수 흔적은 보이진 않고요. 네, 방금 임차인분이 안으로 들어가셨나봐요. 2층입니다. 사람은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201호부터 205호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깨진 부분 보이시죠? 깨져 있고, 네, 여기 이제 3층인데요. 3층도 301호부터 여기 303호는 전화번호를 적어놨네요. 305호까지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다 동일한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옥상으로 가볼 건데요.
네, 옥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상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뭐 낙찰 받으신 분이 옥상은 방수공사 한번 하셔야겠네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군데군데 좀 까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옥상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전경을 보면 이 동네 다가구 주택은 높이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죠. 네, 이 앞에 건물, 이 건물은 옥상에 뭘 하나 더 지은 것 같네요. 어쨌든 정왕동의 다가구 주택은 거의 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옥상의 모습이고요. 아유, 저기 옥상에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 방치된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내부 도면입니다. 아까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201호부터 105호까지 이렇게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1호와 102호, 103호, 그리고 105호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104호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과 3층 전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계단실과 창고가 있는데요. 제시의 물건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위치는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인근으로는 전부 다가구 주택과 상가 주택으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정왕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주변의 산단의 근로자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에는 시화공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쪽으로는 시화공단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근로자가 이 정왕동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주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정왕동은 원룸에 대한 수요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서쪽으로는 이렇게 105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 105 신도시와 송도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개발인데요. 정왕동 토치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치장도 바이오 특화단지인 첨단 산업업종이 들어오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하고 개발을 할 거라는 시흥시의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조만 해주시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 진행은 언제 될지는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흥시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향후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조금만 더 축소해 보면요. 이렇게 정왕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정왕역까지는 도보로 20분 이상은 걸리는 위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왕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 정왕역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차량으로 시화공단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3,662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33-1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64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118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각 조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에서 반값 정도 유찰된 금액으로 최저 입찰가 4억 3,100만 원 정도로 8월 27일 안산 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유찰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행 강제금과 그리고 대출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최초 건축 당시에는 1층 한 가구, 2층 한 가구, 그리고 3층 한 가구 이렇게 총 3가구로 건축 설계가 됐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왕동에는 이 3가구로 했을 때에는 임차 수요도 없을 뿐더러 수익률도 상당히 안 나와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서 정왕 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은 보통 90% 이상이 방 쪼개기를 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아직 적발이 안 돼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방을 쪼개놓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는데요. 2019년 4월 이전에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건축물들은 이행 강제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일정 기간 부과를 하고
그 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낙찰을 검토하시는 분은 이 이행강제금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부과가 되지 않는지 다시 부과가 가능한지는 지자체에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 원인은 이 위반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 매매가 한번 됐었고요. 그리고 2년 후인 2013년도에도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에 지금 현재 소유자로 매매가 되었죠. 그리고 이 경매 사건은 어떤 경매 사건입니까? 바로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매가 나온 사건인데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소유자는 위반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3번이나 거래가 된 이력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후에도 매각이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중개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정왕동은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거래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네, 건물 등기부 등본 을구인데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날 설정이 되었고요. 최종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짜와 동일합니다. 이러면 매매 잔금 때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3억으로 근저당 설정은 120%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 채무자는 이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위반 건축물도 조금만 알아보면 이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활용을 하면 남들보다 경쟁이 덜한 물건에 더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가까지 떨어진 유찰의 원인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매각 조건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임차인 수는 25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집의 호실은 총 15호실입니다. 10명 정도는 추가로 더 전입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분들 중에 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입이나 외국인 거소 등록을 빼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3호 임차인을 보면요. 대항력은 있고요. 이분은 당연히 미배 당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이 돼서요. 1,700만 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9일 날 같은 날 이 두 분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임차인의 이름을 보면 외국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현재 대항력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 또는 외국인 거소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퇴거하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입찰 전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낙찰을 받고 2주 동안 매각 허가 결정 기간 안에 이분들이 어떤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라고 조사가 됐을 때 매각 불허가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호 임차인 분도 대항력은 있는 상황인데요. 보증금 8천만 원입니다. 이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빨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 미상 임차인이 또 있는데요. 2015년 11월 5일 날 전입신고가 된 분입니다. 이분도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사례와 동일하게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5호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동일한 날짜에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9일 이분부터는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한 분도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해서 명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된 분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토지 등기부등본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위반 건축물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많은 분들이 입찰을 꺼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꼼꼼하게 진행을 해서 낙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매물로 등록된 시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8억 3천에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억 5천에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7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들 전부 위반 건축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세는 6억에서 8억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건물 연식에 따라 다르고 대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얼마입니까? 4억대이지 않습니까? 금매나 최저가보다 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대 시세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보증금 100에 27만 원, 그리고 보증금 200에 26만 원, 보증금 200에 27만 원.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보증금 500에 22만 원이네요. 보증금 200에 월세 27만 원 정도로 잡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건물에 투룸이 3개가 있었죠. 그래서 투룸의 월세 시세도 검토를 해보면요. 인근에 매물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으로 수익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호실별 예상 임대 수익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12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를 27만 원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3개 호실이 있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월세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보증금의 합계는 3,900만 원이 되고요. 월세는 474만 원이 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요. 관리비는 제외하고 순수 월세만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은 감정가는 8억 8천만 원 정도에 감정이 되었고요. 예상 입찰 금액은 5억으로 잡았습니다. 낙찰 가격이 아니라 제가 대략적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5억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 우선은 대출은 잡지 않았는데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대출도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3,900만 원, 월세는 474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다 회수를 하고 나면 내 돈은 4억 6,100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수익률은 무려 12% 정도가 되는 주택입니다. 아마 대출을 활용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훨씬 올라갈 건데요. 이 대출은 의뢰하시는 분 또는 입찰하시는 분이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 본 정왕동 다가구 주택은 인근의 대규모 공단으로 임차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고요. 현재까지 낙찰되지 않은 사유는 위반 건축물과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수익률은 12% 정도 나오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고요. 아마 대출을 활용했을 때에는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 건물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성실하게 현장 조사 임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